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송현주입니다. TK 신공항 시설 배치 문제 논의를 위해서 오늘 대구시와 경상북도, 의성 군위군, 국토교통부, 국방부가 모여서 비공개 회의를 엽니다. 논란이 큰 화물터미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오늘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에서는 화물터미널 때문에 계획이 바뀐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짚어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대구를 대표하는 디저트로 뽑힌 달디달구를 소개합니다. 10월 19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외관 진출로 153km 지점에서 속도 떨어져 지나가고 있고, 중앙고속도로 양방향 다부터널 앞두고 차간거리 좁힌 채로 이동 중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무열로 효목내거리 지하차도에서 무열대 3거리 방향 효목내거리 지하차도 안 1차로에서 승용차 4대 추돌 사고 발생했고, 현충로 삼각지 내거리에서 계명 내거리 방향 삼각지 내거리 버스 정류장 지난 지점 2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북로 공산 수험지 3거리에서 연암 내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되고, 대학로 복현호 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3거리 방향 신호 2번 받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지역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인데요.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5도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3.6도, 습도는 82%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전해주세요. 예, 대구시가 두주 정수장 유휴부지 매각 없이 대구시청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꽉 막혀있던 신청사 논의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모습입니다. 어제 신청사 이전 예정지가 지역구인 김용판 의원이 홍 시장과 만났고, 홍 시장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달서구 정치권과 대구시의회의 강경한 부지 매각 반대 여론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게 비용이 문제였는데 그러면 새로운 대안도 나왔습니까? 예, 청사 건립 비용은 시청 동인청사와 주차장 부지, 성서행정타운과 칠곡행정타운, 또 중소기업 명품관까지 매각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네. 대구시는 매각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완료 즉시 시의회에 매각 동의안을 제출하고 신청사 설계 예산도 의회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서 매각 시기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향후 신청사 건립 시기도 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돌파구를 찾았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사업 추진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을 대행하는 SPC, 즉 특수목적법인에서 역할론이 떠올랐던 LH가 사실상 사업에서 배제될 걸로 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열린 간부회의에서 LH를 배제하고 다른 공공기관과 SPC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구시가 그동안 좀 다소 구애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돌아선 이유가 있을까요? 예,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신공항을 지으려면 대구시를 대신해 군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할 SPC를 설립해야 하는데요. 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출자 비율이 50%를 넘겨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관련 사업 경험이나 규모를 고려했을 때 LH가 제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LH는 그동안 회사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어렵다, 공공기관 평가 시에 부채 비율을 반영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홍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내부 개혁이 절실한 LH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대구시를 이용해서 경영 개선을 하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단순히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 이렇게 된 걸까요? 예, 이게 좀 더 볼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LH 이한준 사장이 지난 월요일 국감에서 SPC 참여 의사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내놓은 답변이 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현재로서는 재무적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고 사업성 확보나 손실 보전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홍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LH가 국감에서 신공항 사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대구시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상황에서 LH와 손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예, 일단 LH 외에도 수자원 공사의 참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요. 이 밖에도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같은 공기업 지분을 조금씩 늘리고 대형 건설사 위주로 나머지 지분을 채우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것 같습니다. 네, 이 TK 신공항 건설 사업 고비고비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예,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구시 대구로페이 지속 가능성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는 사업 효과가 지역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에 가까운 만큼 지자체가 재원을 스스로 조달해 자율로 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미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재정 상황이 팍팍한 상황에서 12만으로 대구로페이를 운영하는 건 힘들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 대구로페이 충전하면 7% 할인 제공하잖아요. 이게 국비와 시비의 그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예, 올해는 국비 114억 원을 지원받아서 할인율 7% 중에서 2%포인트를 국비로 충당했습니다. 결국 내년에는 사업을 지속하더라도 소비자가 받을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다 정부의 세수 부족 영향일 텐데 지역화폐 예산을 복구하라는 요구도 커서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볼게요. 예, 대구시가 내달 1일부터 중앙 내거리부터 대구역 내거리까지 중앙대로 북편 450m 구간에 대해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완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건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절반 정도로 2009년 12월 지정 이후 약 14년 만이 해제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성구리 무학습 도서관에서 생태환경 특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 김영훈입니다. 사서 경력은 한 22년 정도 되는데요. 이제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이제 주위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진로를 문헌정보학과로 정하고 전공을 살려서 이제 사서가 되었습니다. 사서라면 보통 이제 책을 정말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항상 이제 책이 가까이에 있고 책을 많이 접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많이 읽는다기보다는 이제 훑어보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자기계발서를 좋아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무학습 도서관은 무학산공원 서쪽 자락에 위치하며 주위가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생태환경 특화 도서관인데요. 자연 속에서 힐링과 독서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들판에 핀 야생화가 이제 아름답듯이 이제 사람들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제 주위에 작고 하찮은 것에도 이제 애정과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 요즘 날씨가 이제 독서하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네요. 주변에 있는 이제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서 독서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책과 함께 즐거운 가을 보내세요.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이 여파가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사업에까지 번졌습니다. 대구시 입장이 좀 갑자기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군위군으로 공식화된 건가요? 지금 뭐 문서 등의 형태로 명문화를 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공식화를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네. 대구시의 수장인 홍준표 시장이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군부대 이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점을 고려해 경북 지역 시군의 유치 신청 접수를 중단하겠다, 그만받겠다고 네.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네. 앞서 대구시는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건립 위치를 둘러싸고 의성군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은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상황을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자간담회가 열리기 전이었죠. 의성군에서는 이 신공항 장례식을 연출한 이 가도행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네. 화물 터미널이 없는 물류단지는 빈 껍데기다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의성 군민들이 규탄하고 나선 건데 네. 이를 보고 홍 시장은 이 공항보다 더 큰 국가안보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 이전지 신청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사실상 어찌 보면 경상북도의 대구시 행정은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 좀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뭐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나 건설 계획 등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군부대 이전 사업은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이 덜했던 것 같은데요. 대구시가 일단 유치 경쟁에 판을 좀 깔아놓은 그런 상태였죠. 그렇습니다. 도심 군부대 이전은 이 홍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대구는 도심의 군부대가 많은 도시 중에 하나죠. 이게 그렇죠. 예를 들어 보면 뭐 수성구에 제2작전사령부가 있고요. 공군 방공 포병학교가 있습니다. 또 북구에는 55병사단, 제5군수 지원사령부 4곳이 이렇게 4곳이 있고요. 네. 남구에 미군부대가 3곳 있습니다. 캠프워커, 헬리, 캠프 조지까지 3곳이 있고요. 그래서 대구에 모두 7개의 군부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도심이 개발되고 팽창하면서 이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이렇게 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이제 주민사회에서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도심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소음, 고도 제한 등의 문제도 있지만 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8월 대구시가 이 부대마다 이전하게 되면 비용 면에서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개별 이전보다는 한꺼번에 통합 이전하는 게 낫다라고 이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칠곡군이 가장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 군청에서 대구시장과 칠곡군수가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가장 좀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보였던 칠곡 군수가 홍 시장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칠곡군이 뭐 아시겠지만 홍곡 도시의 이제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고 군부대 이전에도 의욕적인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입니다. 1년 전에 홍 시장과 나란히 앉아서 사업을 논의했던 이 김재욱 칠곡 군수는 군부대 이전 사업은 대구시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쟁과 지역 이기주의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네. 국가 안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을 통합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와 연관시키면서 비상식적인 이유로 기준을 긋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사적 관점에서 해법을 찾을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칠곡 군수도 뭐 이에 대해서 좀 반발하면서 논의에서 빠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 연유와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국방 관련 전문기관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하는 걸 이 김재욱 칠곡 군수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 이야기는 대구 도심에는 미군 부대가 또 많이 있고 칠곡에는 기존의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 휘둘리지 않더라도 이 칠곡군은 유리한 측면을 차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포석이 좀 깔린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국방부 장관이 이 대구시가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뭐 의성, 영천, 상주 이 군위까지 대구시에 제출했는데 이 대구시는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네. 당초에는 경북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했다가 그렇죠. 갑자기 계획을 바꾸면서 뭐 상주, 영천 등은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유치 의사를 밝힌 시군은 이제 당연히 조금 반발하는 분위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구시는 군위군으로 추진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건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네. 좀 미지수라고 보여지고요. 당초 군위군이 낸 도심 군부대 이전 후보지는 우보면 달산 나호리 일대지만 군 작전성과 지형적, 지리적 요소 또 도시적 발전 가능성을 등을 또 두고 후보지를 다양하게 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대구시가 군위군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이 독단적이고 지역 이기주의적 의사결정이다 이런 비판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힘을 모아도 좀 어려울 판에 밥그릇을 깬다 뭐 이런 비판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걸 좀 예측하려면 우리 통합신공항 이전 초창기의 절차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당초에도 군위 의성 이외에도 신청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민항을 이전하는 것도 있지만 군공항 이전이었기 때문에 신청지를 받고 이 국방부가 군사적인 검토를 진행해서 군위 의성 두 곳이 선정된 거거든요. 네네. 거기서 탈락한 지자체도 있었는데 결국 이 군부대 이전 역시 군사적인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의 어떤 입장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동안 이제 군부대는 약간 기피 시설로 여겨져 왔는데 경북에 이런 여러 시군이 유치를 바라고 있다는 거는 뭐 지역 소멸이니 해서 지방이 점점 이렇게 좀 규모도 줄어들고 막 이러니까 지역을 좀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좀 기피 시설로 여겨져 왔는데 좀 서글프기도 하죠. 네. 그런 면에서 인구 유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좀 뭐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군부대가 선호 시설로 좀 바뀐 모양새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전 지역에는 실제 뭐 이번에는 그 종합병원과 쇼핑, 문화, 체육 등의 기반 시설을 갖춘 복합 밀리터리 타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대구시가 밝힌 상태고요. 정주 여건이 개선돼서 인구 한 2, 3만 명대의 소도시가 조성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네. 인구 소멸 지역에서 벗어날 호기로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군위군 입장에서는 좀 환영하는 모양새인데요. 네네. 이 군사적 필요가 절대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군공항과 이전 대상 군부대를 서로 다른 행정구역 안에 둘 이유가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네. 이 군공항이 군위로 이전하는데 이게 대구시로 편입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그게 결국 대구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 안에서 이전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 이 군위군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역시 인구가 군위도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 군부대가 축소하는 마당에 이 군사시설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해보겠다는 건데 네. 역시 전제는 이 군사적 필요성이 좀 깔려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칠곡 군수 발언을 보면 그동안 군부대 이전 사업이 성과가 없다는 점을 좀 지적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대구시가 국방부와 군부대 이전 관련 업무 협약을 좀 체결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는데 네. 구체적 성과가 아직 아무것도 없다.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한 건데요. 올해 3월쯤이면 체결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됐던 양해각서는 하반기로 좀 미뤄진 상태입니다. 사실 이건 국방부 장관의 좀 교체되는 변수가 최근에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이게 미뤄진 거고 대구시는 국방부와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좀 수차례 언급하긴 했어요. 양해각서 체결이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사업의 추진 동력을 좀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대구시가 공을 들여왔습니다. 네. 네,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이 군부대에 이전하려면 이것도 일종의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러면 미리 양해각서 체결하고 예상지를 선정하게 되면 이 부지 가격이 땅값이 또 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군부대 이전에 있어서는 비용 문제가 있고요. 또 네네. 하나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대구시를 선호하는데 대구시 바깥으로 나갔을 때 이 비선호하는 문제를 국방부가 나서서 먼저 추진하는 모양새가 오히려 내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양해각서 체결이 좀 늦어지는 측면이 일을 안 했다고 하기보다는 이 네네.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도 뭔가 네. 이게 뭐 자꾸 양해각서 체결하면 공식화되면 부담스러울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참 이 대구 경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군부대 이전 사업도 잘 해결이 돼야 할 문제긴 한데 화물 터미널 때문에 또 이제 계속 또 계획이 바뀌고 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 두 기자께서 좀 진단해 주시면요. 예, 지금 앞서 계속 살펴봤지만 네. 공항 이전 사업이 지금 군부대까지 지금 불똥이 튄 네, 상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구시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대구 경북 신공항 기부대 양의 합의각서 그리고 군부대 이전 양해각서 동시 체계를 좀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현재 모두 구체적인 문안은 완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신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을 때 여러 차례 이전 관련 내용을 좀 설명을 했고 일정 조율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입장인데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군부대 이전은 특히 좀 속도전보다는 이게 좀 군사적인 필요성 이런 거에 맞아요. 좀 냉정하게 따져서 따지는 게 필요한데 이게 좀 간과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약간 우려를 좀 보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군부대 이전 속도보다는 냉철한 분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대구시가 선언한 건데 네.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지금 군부대가 이 위치에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결국 이 국방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해 중요하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오늘은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함께 짚어봤습니다.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영길 기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은 어느 지역을 가나 맛집을 찾고 그 지역 대표 음식을 찾는데요. 대구의 대표 먹거리와 상징을 활용한 디저트가 지난 9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총 5개의 디저트가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됐는데요. 윤가영 리포터가 취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달콤함과 바삭한 매력에 흠뻑 빠지고 왔는데요. 이 대구를 대표하는 달콤한 디저트라는 뜻의 달디달구에는 총 5개의 디저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먼저 우수상을 수상한 황금 은행빵을 맛본 손님들의 이야기와 함께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담당자의 목소리로 담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행잎 모양이요? 모양도 예쁘고요. 뭐 은행 분말도 들어가고 뭐 사과도 다져서 들어갔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전에 먹어봤었거든요, 저는. 단팥빵이나 황금은행빵 구매하러 왔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빵이라고 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달지도 않고 어르신들 입맛에도 맞을 것 같고 저도 좋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한정희 과장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구 시그니처 디저트 공모전으로 제2회차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신라, 가야, 유교 등 3대 문화권 사업을 활용을 해서 대구의 스토리를 담은 관광 기념품을 개발을 하는 공모전이었습니다. 총 35개의 작품들이 지금 신청이 되었었고 그중 5개 작품들이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상 작품으로는 80 가파이가 있고요. 그리고 최우수상으로는 군이 자두빵을 제출하신 도란도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상으로는 총 3작품이 있고요. 달구벌 보석 양갱, 황금은행빵, 테이크홈 대구라는 네임으로 해서 파운드 케이크와 브라우니를 합한 파우니 케이크를 제출을 하신 총 5개 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선정 기준은 대구를 담을 수 있는 작품인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선정 기준점이었습니다. 네, 대구에 신미가 들어간 파이 또 군위 자두가 들어간 빵. 대구를 디저트에 담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구를 대표하게 된 5개의 디저트는 아이디어와 또 개발 과정이 남달랐는데요. 황금 은행빵을 만든 김유진 실장의 목소리입니다. 황금은행빵은 저희 대표님이 직접 개발하신 빵이고요. 은행잎 모양의 안에 사과잼이 들어있는 사과파이입니다.
대구의 도동서원에 가면 400년 된 황금은행 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 나무를 보고 행복의 기운 같은 영감을 받으셔서 손님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대표님이시고 직접 개발하신 빵인데 제가 수능을 볼 시기에 도동서원에 들러서 황금은행 나무를 보고 좋은 기운을 느꼈는데 제가 또 실제로 원하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이 빵이 정말로 행운을 가져오는구나를 느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우선 황금은행 빵은 저희가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빵이고 쇼핑백이라든지 개별 포장이라든지 섬세하게 선물용으로 제작되어서 손님들께서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희도 마케팅을 먹으면 부자 되는 빵이라고 초반에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같이 오신 분한테 부자 되는 빵이라면서 사주기도 하시고 좀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대구에서 자랑할 만한 유네스코 지정된 저희 도동서원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관광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결국 경북을 포함해서 사과를 많이 사용하는 빵이기 때문에 대구 농산물도 더욱 많이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사과를 사용하는 황금은행 빵은 또 도동서원 황금은행나무의 좋은 기운을 담은 디저트여서 행운을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파이 안에 은은한 사과 향과 맛이 아주 매력적이었는데요. 네. 제가 다음으로 만나본 디저트는 대구의 대표 명소 팔공산을 본뜬 파이였습니다. 대상을 차지한 매콤한 갓파이 소개합니다. 팔공가파이 나왔습니다. 공모전에서 80가파이를 만든 대표 윤지희입니다. 80가파이는요, 이제 803 모양을 따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미트파이. 안에는 동인동 찜갈비랑 미나리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저희 신랑은 요리 전공했고 저는 제과제빵을 전공했는데 둘이 합쳐서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미트파이를 만들게 됐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구의 신미를 넣어보자 해서 동인동 찜갈비를 넣게 됐어요. 이게 디저트 공모전인데 미트파이가 디저트의 범주에 들어가냐 아니냐를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신랑이 요리와 그 파이지 바삭함이 마무리로 되면 디저트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해서 출품을 하게 됐습니다. 대상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도 대구스러움을 많이 넣었다고 생각해서 입상은 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엔 좀 안 믿겼고요. 저희가 막 그래서 확인 전화도 막 한 번 더 하고 이랬거든요. 바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을 잠깐 누리고 이제 이거를 더 잘 풀어내기 위해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동성로 플리마켓에 나가서 이제 시민들이랑 만나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파이지가 좀 버터리한데 안에 매콤한 소가 들어가 있어서 좀 잘 어울린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대구를 대표하는 디저트로 선정된 만큼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손님들한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총 5개의 달디달구 디저트들이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랍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월 19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